자, 전국에 계신 종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추고 레이스 진행을 맡고 있는 임성진입니다. 역시나 여전히 양옆에 김주원, 민태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3월에 진정한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3월에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 새 자문위원 총력전을 치르면서 유종의 미 3월달에 잘해왔으니까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예상 약속드리겠고 해설방송 역시 약속을 드리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처가 김주원 의원이 서울 4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어요. 예. 부산 5경주를 준메인으로 잡았고요. 네. 민태민 의원이 서울 2경주를 메인으로, 부산 3경주를 준메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임승진이는 서울 거 5경주, 8경주 두 개를 잡았는데요. 8경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다는 점 미리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3월 29일 일요일 1경주부터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1206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인데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던 몇 마리들이 낀 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대방격, 5번 서든스톰, 언뜻 이런 애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떤 포지션인지, 또 나머지 애들은 어떤지 먼저 김주원 의원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좀 나왔으면은 놓고 때리려고 했던 게 5번 맛 선스톰인데 이번에 편성이 지난주보다는 다소 좀 빡빡해진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11번 맛 태풍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직전 경주 당시에는 사실 좀 무리한 초반 전개 때문에 이 끝걸음을 못 살린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이 태풍이고,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던 박은홍 기수가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직전과 같은 좀 무리한 앞선 그런 전개는 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김주원의 관심 많은 11번만 태풍. 지난번에 좀 오버페이스였다. 예, 좀 차분하게 오버하더라고요. 타도 훨씬 있을 말이다. 그러나 태풍 정확하게 짚어주신 내용이었고, 민태민요. 저는 8번 라이징 퓨처입니다. 시에로 골드 자마로서 거리가 좀 길어지면은 한계는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데뷔전 때 아직 마체 완성도가 100%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강자팀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끌어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서승원 기수가 직접 호흡을 맞추면서 정말 주폭과 탄력, 그리고 말이 스스로 뛰고자 하는 투지감이 데뷔전에 비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뭐 바깥쪽 안쪽을 쳐다봐도 아주 빠른 말이 없어요. 김주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태풍은 이번에 직전과 같이 선행을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가는 태풍. 그렇다면은 8번이 늘어난 거리지만 선행 이후에 한 바퀴를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8번 라이징 퓨처. 데뷔전 때 충분한 가능성은 보였고, 이번에 1200이에요, 거리가. 충분히 급포할 수 있는 어떤 그 상승세를 확인하고 있다. 8번 라이징 퓨처를 민태민의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고, 저는 지난주에 나왔어도 놓고 때리려고 했고, 또 한 주가 미뤘습니다만은 중심에 있을 말은 1번 대방격이에요. 거세를 하고 지금 그 두 번째 출전이죠. 2월 달에는 거세를 막 하고 나와서 뛰었던 거고, 이제 정상 주기에 감량 2점까지. 그리고 말도 진짜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끝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세 효과를 제대로 본 느낌이라서 1번 대방격을 임승진이 관심마로 추천드리면서 1번, 8번, 11번 결국에는 뭐 인기마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마리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7번마 키마가요. 지난 3월 8일 날에는 그 외부 휴양을 갔다가 와서 곧장 나왔다. 조교가 좀 짧았다. 그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뭐 정상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정상 준비를 하고 나와서 과연 얼마만큼 정상 조교를 했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능력의 향상을 이끌어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변수는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까지는 짚어가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1300m 6등급 경주 모두 12마리. 이번 이경주는 우리 민태민위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오전장 일찌감치 승부의 칼을 꺼내들었는데 도대체 뭘 썰어버리려고 그러는 건지요. 제대로 썰 게 하나 있는 모양인데요. 승부의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메인 승부는 그 당시에 제가 라온볼라벤을 강력한 머리로 놓고 천용강자 대가리 팔렸던 말 쪽으로 주력을 강하게 한 방을 때렸고요. 일요일 날은 정상오름의 장산제왕 대끼리 막건이었지만 이것밖에 없다. 한 방으로 강하게 역시 메인 승부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이경주 역시 큰 배당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기리 마필 12번 오썸 트릭을 믿고 가는 경주기 때문입니다. 동체는 상당히 좋아요. 위에 상체만 보면은 거의 뭐 떠바리가 장난이 아닌데 다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 되게 짧습니다. 직전에 1400이었던 게 페인이었죠. 이번에 1300 줄어들었고 문세영 기수가 말을 정말 강력한 의지 갖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2등 안에는 문세영이가 책임져 줄 겁니다. 임승진 의원하고 친한 문세영 기수가 책임을 줄 거예요. 12를 놓고 가는 건데 후차권이 재밌습니다. 지금 얼레벌레 8일말들 저마다 1말의 불안감들이 다들 있어요. 제가 여기 한 마리 아주 딱 걸린 노림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저런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돌고 있는 말이지만 제 눈을 믿고 또한 훈련 내용 믿고 경주 조건을 믿는다면은 한 방으로 강하게 때릴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당 관계없이 한 방으로 한번 강하게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태민의 서둘러 때리는 오전장 메인 승부는 12 오섬 트릭을 믿고 가면서 여기에 붙여 때리는 한방. 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지만 흔들리지 않고 한 방 때릴 말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12번마 오섬 트릭이 최근에 좀 선행을 가는 과정이 좀 무리를 하면서 선행을 갔어요. 어거지로. 근데 이번에는 좀 곱게 따라가는 작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따라가는 작전으로 나설 거라고 믿고 오히려 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체에 비해서 다리가 짧은 단점. 그 동체요? 때문에 뭐 비행기예요? 동체요? 상체에 비해서 다리 하체가 짧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말들은 힘을 쓸 수 있는 구간이 짧아서 지난번 1400 뭐 힘쓰고 선행 가는 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짧아진 1300에서 곱게 힘을 안배할 수 있다면은 직선에서 조금 더 나은 뒷심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가는 것까지 예단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12 오섬 트릭을 놓고 오리지널 한방 작심 승부로 준비를 했네요. 민태민의 메인 승부 이경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5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4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이번 경주는 출마 투표장에서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6번 희망이가 51kg를 받아버리니까 기수를 못 구했어요. 누구를 태울까 막 동분서주를 하더라고요. 박병유를 태어났는데 답 남았다고 보고 아무튼 그 특이한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김주원 의원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14번마 강인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는 역시 생각대로 말이 심하게 끌어버리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압도적인 인기 1위지만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슈퍼가디언이라는 발 빠른 상대가 있었기 때문에 아싸라게 선행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 이번에도 내외각으로 빠른 말이 많아요. 2번마 여의킥이나 4번마 시티언터, 거기에 뭐 옆옆에 붙어 있는 10번마 굴팍시도 튀어나갈 수 있고, 이래저래 선두권 전개가 다소 좀 깝깝해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아예 맘먹고 끄는 걸 잡아가면서 이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끄는 것만 잡아내면요, 이 마필은 추입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능력 마필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끄는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주철 기수가 이번에는 좀 더 효과적으로 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4번마 강인혜.
지난번에 1000대가리 팔렸어요. 예. 슈퍼가디언에 붙여서 점배당 당시 1점 몇 배짜리를 준철이가 부러뜨려 먹어버리면서 공공의 적이 됐던 게 지난 2월 14일 토요일 6경주에 강연회였는데 이번에는 준철이가 좀 적절하게 제어를 하면서 중반에 끌려버렸던 게 페인이기 때문에 예. 적절하게 제어를 하면서 타준다면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게 김주원 의원의 시각이었고 민태민요. 강인회를 저도 일단 오두마번에 충마로 잡아놨고요. 김주원 의원 생각대로 저도 세게 보는 말이 강인회입니다. 강인회인데 여기 배당의 메리트를 좀 따져갔을 때 좀 노려볼 말이 있네요. 방금 임승진 의원이 출마 투표장의 희망의 에피소드를 말씀하셨는데 그와 좀 맞물리는 맥락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는 종합인기도를 보고 이게 대가리 팔리길래 이거 빼면은 제대로 승부가 되겠다. 그때 임승진 의원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말 나쁘다는 내용 저도 훈련 나쁘게 봐서 뺐던 게 천왕이에요. 5번. 이번에 직전보다는 그래도 뭐 베스트에는 모자라지만 길게 지구력 보강 잘 해놓고 나오는데 뭐 16조 최봉주 마방에서 51 이거 뭐 박태준 기수 태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태워야 되는 상황인데 박태준 기수가 이미 천왕 직전에 타보고 한번 말 나빴을 때 이미 기승을 한번 해보고 재기승을 하고 있는 맥락이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시티헌터가 내측 이점을 안고 빠르게 치고 나갈 것이고 외곽의 용왕시대, 뭐 굴팍시 이런 애들이 따라갈 것인데 천왕이 지난번에 보면은 말 나쁜 김에 완전히 쉬었다 가더라고요. 후미로 밀려나면서 라스트 한 발만 딱 남겨놨는데 이번에는 배당이 나오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천왕을 한번 거꾸로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5번 천왕. 지난번에는 뭐 쳐다도 안 봤던 말.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나은 조시발에 지난번에 타봤던 박태종 기수의 재기승이라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말이다. 5번 천왕. 더 있는 말이다. 더 보여줄 말이다. 더 보여줄 타이밍이다. 5번 천왕을 민태민의 관심마로 추천해 주셨고 저는 12번마 좋은 인연입니다. 얘가 좀 뛰었다 안 뛰었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못 들어왔을 때의 모습 그때 그 당시의 이유는 뚜렷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들이 아무 이유 없이 못 들어온 건 똥말이죠. 그냥 말 괜찮은데 뭐 못 들어오는 말들은 똥말이에요. 근데 못 들어왔을 때 그 뚜렷한 페인이 있었던 말들은 그 페인만 해결이 되면은 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난 2월 28일 날 좋은 인연이 입상을 했던 원인이 원래 갖고 있던 능력이 있었던 거고 그 전에 페인은 그 마주가 중간에 바뀌었던 거예요. 11월 달에 뛰고 1월 달에 나왔던 이유가 중간에 마주가 바뀌어버리면서 텀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컨디션 조절에 실패를 했는데 이제 마주 바뀌었고 지난번에 입상도 했고 부담 중량은 올라갔지만 500kg 육박하는 떡대를 지니고 있고 또 30조에 뭐 최근에 말다운 말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몇 마리 상금벌이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12번마 좋은 인연이고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12번마 좋은 인연 인기도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임승진의 의견이었습니다.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000m로 준비된 혼합 4등급 3세 이상마 12마리인데 이번 4경주는 우리 김주원 의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전장에 또 다른 이제 메인 승부처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그 승부의 변, 이유와 상황 내용 지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 경마는 오전에 제가 아주 뿌리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뛰는 거 보고 진짜 땅을 치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말 타는 거 보니까요 기수가 하자더라고요. 자, 이번에 기수 교체도 이루어졌고 제대로 한번 몰아줄 수 있는 타이밍을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 조건도 외관상으로는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마필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전에 그 아쉬움을 줬던 그 말을 대가리 세워서 승부를 들어가는 게임인데 갖다 붙일 말도 많게는 2마리. 사실상 뭐 한 방으로 지금 좁혀서 때려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아주 큰 배당을 노리는 승부는 아닙니다만 승부 보시기 딱 좋은 이 6, 7배짜리 배당 맞건 그쪽으로 힘 한번 실어드리면서 4경주에 1호 경마 배팅 자금 모조리 다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경주 메인 승부인데 지금 건만 맴돌았어요 지금. 막 지금 주위만 맴 돌다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버렸는데 대충 힌트는 줬잖아. 기수 바뀐. 기수 바뀐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이 좀 안 좋은 12번만 태양의 왕자가 아닌가 유승진이 겐토로 같은데 지난번에 안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땅을 치고 아니, 기수가 안 하자라고. 갔다 가면 안 되니까 지난번에 1200을 타야 되는데 1250m를 탔어요. 열둘 태양의 왕자가 주인공입니까? 뭐 다 까는 방송이죠, 아니, 이거. 까는 방송이 아니라 열둘 태양의 왕자를 축으로 가도 후착 한 방이에요? 축으로 예. 가도 예, 이게 태양의 왕자를 놓고 승부를 들어가고요. 음. 예, 한 방으로 거의 한 방으로 때릴 거예요. 어지간하면 한 방이다. 예. 지금 여기가 좀 인기도가 비슷하게 분산돼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여기 편성에서 열둘 태양의 왕자를 까더라도 매출에는 지장 없을 거예요. 네. 네. 사경주 결국에는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힘전의 승부는 열둘 태양의 왕자를 축으로 간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란 느낌이 쫙 오는 상황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갔다 오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등급 경주 12마리인데 인기마들이 몇몇 보여요. 몇몇 보이고 또 내용 있는 말도 보이는데 먼저 민태밀련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싹수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1000m에 나오는 발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국산마들. 그 말들의 전개 이점을 과연 능력마가 깰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직전 경주 걸음을 많이 아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저는 뭐 의심 안 하고 축으로 믿고 때렸던 마필이었는데 현장에서 배당판 부터가 좀 외면당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얘가 빠져도 전혀 이상 없는 배당으로 흘러가더니 결국에는 재고 날라오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게 바로 11번 BK 톱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데뷔전 승부가 짠 25조에서 4살짜리였기 때문에 데뷔전 1200도 여유 있게 선입으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주 박근만 기수는 정말 너무나 느슨한 초중반 전개 1000m 다 끝나고 날라오는 아쉬움을 남겼던 게 BK 톱인데 자 외곽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빠른 페이스 따라갈 수 있다. 열하나 BK 톱 이번에는 좀 말의 능력을 10분 끌어내주기를 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민태민의 관심 많은 열하나 BK톱. 지난번에 굉장히 어설픈 전개 속에 걸음이 남았다는 판단이 든다. 열하나 BK톱을 짚어주셨고, 김종훈 의원. 예, 저는 이 신마들 가운데 싹수 있는 마필들이 몇 주가 있긴 합니다만 경주 조건까지 감안해 보면 6번마 명원 라이언, 이 국산마가 또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훈련 때 상위 등급 말필과 병합을 때려봤는데 와, 말이 뭐 무식하게 잘 뛰더라고요. 이 경합만 붙으면요, 말이 이기려는 근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직전에도 진격이 질주의 롱스트라이드 3두가 경합을 하는데 그걸 또 롱스트라이드를 이겨버리더라고요. 롱스트라이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입상을 했죠. 자, 이 유현명 기수가 이마필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최단거리 경주에 앞장까지 들 수 있는 조건이라면 6번마 명원 라이언의 이 손을 한번 더 들어줄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6번 명원 라이언. 지난번에 외곽에서도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안쪽으로 내려왔고 또 근성이 있더라. 네. 6번 명원 라이언 추천해 주셨고 두 마리가 단연 돋보이는 상황에서 양쪽 전문위원들이 6번, 11번, 6번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병 쪽에 관심권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여기서 복병이라고는 경주를 뛰었던 말보다는 경주를 처음 치르는 말 두 마리 30조의 2번마 볼드 킹즈 그리고 31조의 4번마 샤프 아메리칸 두 마리가 지금 복병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두 마리가 같은 외국인 조교사라서 그런지 또 얘네들이 또 맞다이 승부를 안 하더라고요. 보면은 서로 또 교통 정리를 해가면서 상금벌이에 나서고 있는 걸 제가 좀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당일날 2번마 볼드킹즈가 진칸지 아니면 4번마 샤프 아메리칸이 진칸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번, 11번 기본막권에 2번이든 4번이든 뭔가 한 마리가 필요했을 때는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현장 확인 후에 2번이든 4번이든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경주, 단 일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300m입니다. 5등급 경주 14마리가 출전하는데 이번 오경주는 저 임승진이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입니다. 오전장에 상당한 기대치를 갖고 준비한 경주고 노림수말이 인기도에서 살짝 밀려있을 그런 상황을 노리고 제가 승부를 준비했는데 먼저 민태민 연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3마리 정도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떤 말을 추천드려야 될지 좀 고민은 스럽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아무래도 배당이 조금 더 나오는 쪽을 추천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열둘 플라이 윙인데요. 이게 1월 15일 날 두아데코를 8마신 이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2.8배였지만 쌍까지 한번 뒤집어서 때려봤던 게 플라이 윙이었는데 이 호크윙 자마라서 주행을 좀 너무 힘만 갖고 뛰어요. 그 때문에 최근에 컨디션이 좀 나빠지고 다리 쪽에 질병도 생겼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훈련 때 병합 훈련을 강하게 시행을 했는데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게 여기 있는데 백산하고 있어요. 백산하고 있죠. 그 백산을 뭐 여유 있게 데리고 놀 정도로 걸음발이 지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플라이 윙의 선전 배당 값어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민태민의 관심 많은 복병 쪽에 12번마 플라이 윙 짚어주셨고 김조현. 예, 10번마 럭셔리 스타가 9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도 괜찮은 것 같고요. 특히나 1월 25일 날 팍스라이가 뛰었던 레이스에서 그 당시에 편성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대돌풍도 있었고 햇빛나도 있었고 그 경주에서 이쿠야스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탔더라면 충분히 입상까지 내지는 우승 경합까지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뭔가 좀 타이밍이 늦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9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선두권이 다소간의 불안감이 있는 레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잡으면 부담 중량 높다 하더라도 라스트 한 발 멋지게 뽑아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번 럭셔리 스타 2연하로 바뀌었어요. 예. 부담 중량 57에 선두권이 난타전으로 흘러간다면 추입 기회가 올 수 있는 말이다. 10번 럭셔리 스타 김조현의 관심마를 추천해 주셨고 임승진이의 그 준메인 승부의 포인트가 지금 또 한 마리가 까졌어요. 두 분 중에 지금 한 분이 말씀을 언급을 해주신 말인데요. 결국에는 뭐 그놈 넣고 승부 들어갈 거예요. 승부 들어갈 거고 이리저리 배팅 메리트까지 따진다면은 뭐 놓고 한번 충분히 갬블을 걸어볼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한 지금 얘기 나오는 인기마들인 1번 컴퍼스라든가 14번마 샤이닝 라이트 특히 14번마 샤이닝 라이트는 트라이 샤이닝 트라이네요. 샤이닝 라이트닝 이샤 뭐 잘못 부른 김에 한번 시원하게 잘못 불러버리죠. 14번마 라이트닝 이샤 상당히 좀 압도적인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은데 일단은 14번마 샤이닝 트라이는 방어만 할 거예요. 방어만 하는 이유는 뭐 정확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뭐 대충 그냥 겐토로 그냥 방어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이유와 더불어서 맥심 방어용이고 준비한 노림수 안화자리에 붙여서 때릴 또 다른 노림수 자리가 있습니다. 안화를 연결시키는 준메인 승부인데요. 자, 걸리면 제대로 한골화가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전반전에 승부수를 띄우는 임승진의 준메인 승부 느낌 좋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이경주입니다. 1200m고요. 6등급 경주 14마리가 출전하는데
부산교체 이경주가 승부가 없네요. 승부가 없네요. 네. 일반 경주로 가면서 관심권인데 임승진이가 얘기 한 마리 넣고 노림수가 있어요. 부산교체 이경주 내용 좋은 말이 지금 하나 와 있는데 그 말은 잠시 후에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고 먼저 김주원 의원 먼저 김주원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이 옆에 계신 민태민 의원과 함께 방송을 찍을 때 방송에서 한번 오픈을 해드리고 그게 들어와서 한구라 하셨다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셨는데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14번마 대결왕 종합집 백판일 겁니다. 대결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대결왕은 채찍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채찍을요 대버리면 말이 서버립니다. 안 뛰어요. 채찍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핸드라이딩 가지고 기수가 유도를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또 모래에 대한 악벽도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안쪽에 그리고 빠른 말들을 만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코스 전개가 되는 통에 제대로 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빠른 말이 없습니다. 충분히 핸드라이딩으로 외곽 전개를 할 수 있는 조건이고 이만의 습성을 잘 알고 있는 구민성 기수가 올라탔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대결왕에 가진 능력 충분히 다 뽑아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14번마 대결왕. 마필의 개체별 특징. 그러니까 채찍을 대면 덜 뛴다. 핸드라이딩, 빨래질, 네, 푸싱. 예. 빨래질 내지는 푸싱으로만 몰아줬을 때 말이 훨씬 더 뛴다. 14번마 대결왕에 요주의해야 된다. 김주원 의원의 멘트였고요. 민태민요. 여기는 원래 센 말이 없는 전형적인 국산 육군 기복 부진마 편성이라서 덜 뛴 말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뭐 신마들 6번 신세계라든가 9번의 소닉 이런 애들이 좋은데 문제는 이런 애들이 지금 스피드에 대한 혈통이라든가 주행검사 모습에서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배팅권에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축이 아니더라도 배팅권에 꼭 가져가야 될 말이 3번 마브라보로 보고 있습니다. 1월 30일 날 8번 만에 처음으로 입상을 끌어냈어요. 이게 원래 앞에 푸다닥거리다가도 지구력이 떨어졌던 말인데 그 당시에 의외로 안 팔리는 상황에서 선입으로 따라가서 입상을 끌어냈죠. 당연히 그 액면 때문에 직전 경주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거의 뭐 당일 깜빡이까지 팔렸던 말인데 철저하게 이게 뭐 부산 경마의 특성이에요. 한번 보여주고 배당으로 때리고 잠수 타고 이런 패턴인데 이번에 지금 지중해 진주 빼고는 스피드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앞에 한번 마하브라보가 붙여놓는다면은 여기 싹수 있는 말들이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는 점과 맞물려서 배당으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민태민 위원 역시도 배당마 3번 마하브라보를 추천해 주셨는데 뭐 이런저런 설명 잘 들었고요. 자, 저 역시도 배당마예요. 이번 경주가 지금 인기마들이 뭐 9번 소닉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소문이 많이 난 말이라서 19조 말이고 소닉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소닉보다 만만치 않은 말, 이번 새벽저녁 때 그야말로 확 좋아진 모습 보였던 말, 그게 바로 4번마 메가 하트입니다. 외산 사군말 그 투스텝 삼바라고 금요일날 출전하는 말이 있는데요. 걔랑 병합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상당한 기량의 신장세, 힘이 제대로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4번 메가 하트고, 또 직전 데뷔전 때는 그야말로 늑발도 아주 개 늑발이었죠. 그러면서 아주 졸전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발전수까지 포함해가면서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4번 메가 하트 복병권 쪽에 역시 임승진 역시도 복병권 쪽에 마필 4번 메가 하트를 관심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이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1700m고요. 4등급 경주 모두 12마리인데 지난번에 3월 1일 날 같이 뛰었던 3번 골드올릭, 4번 담양젠틀맨, 9번 포트카 이 세 마리가 나란히 1, 2, 3등 했던 말이 나란히 출전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말들 5번 그랑블루라든가 뭐 11번 마르고 챔프 같은 인기마들이 지금 낑겨든 상황인데 먼저 민태민 의원의 시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그랑블루를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사실 직전에 좀 불안불안하게 봤어요. 1700의 최외곽 번호,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부담 중량. 많이 능력마더라고요. 이게 전번에 뛰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뭐 힘으로만 상대를 제압하면서 우승을 거두었던 모습이었고, 이번에 57까지 부담 중량이 늘었습니다만은 거리에 대한 적응력, 자신감에서 어우러진 상황이고, 훈련 내용이 이게 원래 훈련 때 보면 항상 병합하는 말을 좀 덜 따라가는 그런 맛이 있었던 말인데, 이번엔 뭐 말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5번 그랑블루가 여기 센 말이 딱 하나 보이는데 걔 빼고는 능력으로도 단연 앞서고 거리 적응도 있고, 그래서 5번을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번 그랑블루. 장거리까지 이제 뭐 지난번에 비록 1700m 기록이 55초 4, 뭐 덜덜한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장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맞췄다. 그리고 말까지 그야말로 허벌나다. 5번 그랑블루 민태민의 관심마였고요. 김조준. 예, 저는 3월 1일 날 같이 뛰었던 세 마리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이번에는 직전에 세 마리 가운데 3착을 했던 4번만 담양젤트맨이 잘 타면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뛰었던 이 골드올릭이나 이 포트카 얘네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 최원중 기수가 물론 뭐 이따금씩 입상을 하긴 합니다만 이 기승술이 아주 뛰어난 A급 기수는 분명 아닙니다. 자, 이번에 마방에서도 이 최범영 기수로 기승자를 교체하면서 좀 더 나올 수 있는 걸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출전을 시킨 것 같고요. 3월 1일 날 같이 뛰었던 상대 말고도 이 막강한 상대 두 마리가 내외곽으로 포진이 돼 있는 레이스긴 합니다만, 걔네를 제외하고 논외로 해놓고 3월 1일 날 뛰었던 이번 경주 인기마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능력상 결코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원중 기수와 최범영 기수의 기승술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결과가 분명 말해줄 겁니다. 같은 채씨인데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네. 자, 같은 채씨라도 이름이 다른 원준에서 범현이로 바뀐 4번 담양젠틀맨은 분명히 좀 더 끌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라는 게 김지원 의원의 설명이었고, 저는 열하나 아르고 챔프를 추천을 드릴 텐데요. 직전에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 물론 안말 대상 경주였긴 했습니다만은 당시에 마방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안말치고는 상당한 근성을 지니고 있고, 또 데뷔 초에 보였던 그 바깥으로 사행하는 악벽까지도 거의 완전히 잡히면서 이제 걸음이 늘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 그 집의 기대감이었는데, 너무 좀 빡빡했죠, 페이스가. 당시에 네노라는 3세 안말들 틈에서 빡빡한 편성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게 열한 아르고 챔프인데, 저는 분명히 더 뛴다고 봐요. 1700이라면 좀 더 차분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겠고, 또 직전 대비 감량 이점까지 좋아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장거리 처음인데요. 이제 코너웍 타본 기수들마다 이제 코너웍이 완전히 잡힌 느낌이다. 사실 장거리라는 게 단지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선주로 해서 뭐 1400대다가 1700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코너가 4개가 나온다는 건데, 코너웍이 안정되어 있는 그런 주행 주법을 보이고 있는 열한 아르고 챔프를 전에 이어서, 지난번에 사실 제가 스포츠 서울배 때도 강하게 노려봤는데 일반 경주 내려온 만큼 다시 한 번 더 좀 세게 노려볼 참입니다. 아르고 챔프, 열한 아르고 챔프 관심마로 추천드렸습니다. 자, 부산조차 3경주입니다. 1205등급 경주 14마리인데요. 이번 부산 3경주는 우리 민태민위원의 준매인 승부입니다. 그 승부의 편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김주원 의원의 시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마 부경대로를 관심있게 관심마로 좀 보는 마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주 만에 출전이긴 합니다만 외형상 컨디션은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고, 1월 경주 당시에는 압도적인 인기 1위긴 했습니다만 이래저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훈련 패턴 과정의 부실함, 거기에 예시양 상태의 불안감까지 이래저래 인기 1위가 다소 좀 거품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강했던 말이 부경대로인데, 이번에 쉬는 동안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려놨고 기본적으로 능력이 센 말입니다.
이번에 후지로 안장 교체가 된 부분도 마방에서 제대로 한번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때려보겠다는 심산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막 부경대로의 뭐 정계 이전까지 감안해 보면 충분히 노려볼 가치는 있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부경대로 12주 만에 나옵니다. 나오지만 훈련 시 문제가 없다. 네. 지난번에는 인기 많은 팔렸을 때는 불안했지만 이번에 좀 덜 팔린다면 차라리 낫다. 배팅 가치가 있다. 이번 부경대로 추천해 주셨고, 뭐 저 역시도 이번 부경대로를 뭐 간단하게 관심마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삼경주는 우리 민태민연의 준매인 승부이니만큼 집중적으로 민태민연의 시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지만 10마리는 들러리고 4마리만 입상권에 근접한 마필들입니다. 그 말들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 의원이 말씀을 하셨던 이번 부경대로, 그리고 3번 김동영 기수의 3일스타, 5번 오경환 기수의 포리스트 뉴스, 거기에 8번 마이블레이드까지 뚜렷한 4파전 구도입니다. 4마리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99%인데 이 중에 직전에 입상을 못했던 아주 뚜렷한 패인을 찾은 말이 있어요. 즉 이번 경주는 인기리말 8번 마이블레이드를 축으로 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전번에 못 간 이유, 확실한 이유를 알고 있고 그 이유 자체를 이번 훈련을 통해서도 많이 보강을 했고, 또 원래 지난번에 패인이 뭐 치명적으로 나왔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이번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라면은 쌍으로도 올 수 있는 감춰진 능력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축으로 해서 인기 1위 마필 마이블레이드를 좀 뒤로 돌리면서 짭짤한 중배당 노려보는 승부로 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입상권 가능 마필을 압축해 주셨습니다. 2번 부경대로, 3번 3일스타, 5번 포리스트 뉴스, 8번 마이블레이드 4마리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인기 1위로 팔릴 8번 마이블레이드는 후착 방어용이다. 예. 쌍대가리까지 7마리 2번, 3번, 5번 중에 있네요.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이 있는데 현장까지 가져가면서 오픈을 하겠다. 항구를 하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저도 ARS를 한번 들어볼 상황이 되는. 전화해줄게요. 미리 좀 말 좀 해줘요. 듣지 말고. 편하 좀 사게. 좋습니다. 부산 삼경주 민태민의 메인 승부 잘 들어봤습니다. 준메인 승부 잘.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303등급 경주 14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지원 의원의 시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은 9번마 슈퍼탱크입니다. 직전에 1800 도전을 했을 때 장거리도 예전에 잘 뛰었던 말이 슈퍼탱크다 믿고 막건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뭐 기대만큼의 좋은 걸음으로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이번에 다시 거리를 1300m로 줄여 나오면서 58km라는 이 높은 핸디를 부여받긴 했습니다만 현재 컨디션은요, 나머지 상대들이 잽이 안 될 정도로 그야말로 뭐 최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58이 아니라 60 달고도 저는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9번 슈퍼탱크의 뭐 거의 확신의 찬 안 빠진다. 슈퍼탱크 뭐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고, 민태민. 열심히 하는 김주원 전문가가 슈퍼탱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왜냐하면 슈퍼탱크하고 다시 뛰면은 해볼만하다고 판단되는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놈이 바로 이번 슈퍼드래곤인데요. 직전에 변화를 확실하게 보인 게 있어요. 안쪽에서 흙을 맞고 버벅대면은 말이 스스로 끌리고 난리를 쳐가면서 지구력 부족을 항시 드러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의도적으로 이거 선행을 양보를 해준 겁니다. 안쪽에서 흙도 많이 맞았고
선입으로 말이 많이 차분해지고 순응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슈퍼 드래곤이에요. 최근에 체중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체중이 당일 늘어난다면 더 좋은 부분이고, 이번 주 구경주에 경남 도지사배 1군 안말 오픈 대상 경주가 있는데, 거기 나가는 총알공주와 병합대도 앞설 만큼 걸음이 좋고, 또 간만에 17조에서 하만시키수 올려놨고, 저는 소로름하고 다이아걸의 선행 경합 이후에 그 뒤를 슈퍼드래곤이 곱게 따라가면서 이번에는 줄어든 거리에서 직전 대비 뭐 감량도 슈퍼탱크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2번을 추천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슈퍼 드래곤. 최근에 체중이 빠진 부분은, 밥을 끄적거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당일날 10kg가 빠지고 지금 대가를 쳤잖아요. 지난번에도 체중이 는다 그러더니 또 빠졌더라고요. 예. 그죠? 1월 달에 체중이 10kg가 빠지고 대가를 쳤는데, 그 집 식구들이 아무도 기대를 안 했다고 그래요. 밥을 그렇게 안 처먹고, 말이 그렇게 뛴 거 보면은 참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지난번에는 또 57.5에 대한 부담 중량이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엔 56.5 적정 부담 중량으로 덜었고, 또 소식으로는 밥도 잘 먹는다고 그래요. 이번 슈퍼 드래곤. 느낌 좋게 잘 들었고요. 뭐 그렇다면은 민태민이가 이번 슈퍼 드래곤, 김주원이가 그번 슈퍼 탱크, 쌍 슈퍼 막권이 되겠네요. 슈퍼 대 슈퍼. 어느 슈퍼가 더 센 슈퍼인지 궁금해지고. 자, 저는 좋습니다. 확신에 차게 지금 양쪽 위원이 입상권 가능권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확신에 찬 멘트로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 잘라드릴게요. 바로 7번마 다이아 거리입니다. 단거리에서는 항상 경쟁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스피드, 초반 순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력 자체가 앞말이다 보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 51.5까지 떨어진 부담 중량에 최근에 또 용감하게 말타는 김혜선이의 무조건 거슬릴 수밖에 없는 선두권 마필이 되겠는데, 말 자체가 쉽게 선행도 못 갈 편성일 뿐 아니라 이번에는 몸도 제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실버 다이아걸을 불안한 인기마로 임승진은 잘라드리면서 양쪽 전문위원회 추천마 이번 슈퍼 드래곤과 9번 슈퍼 탱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7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1600 4등급 경주 모두 8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는 뭐 강력한 대가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민태민의 시각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강력한 대가리가 있다고 보고, 그 대가리가 아마 현장에서도 왕대가리로 팔릴 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웅볼트가 여기서는 한 수 위입니다. MJC 트로피 특별경주에서 제가 이거 놓고 강력하게 승부를 봤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페인이 있는 게 뭐냐면, 직전에 발주가 엄청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타이틀 경주다 보니까 후지 기수가 후지답지 않은 전개를 펼친 겁니다. 초반에 선행 출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힘을 많이 썼고, 결국에는 선행을 당대천하가 넘어서면서 안에서 완전 흙을 맞으면서 말이 엄청나게 힘 소진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 전처럼 영웅볼트가 지봉사랑 한 이마신 이길 때 그때 그냥 발주 잘 끊어서 외곽으로 갖다 붙여놓고 때렸는데, 이번에 뭐 발빠른 말이 너무 없어요. 앞에도 갈 수 있고 선행마나 뭐 질주의 바다 같은 게 예전 스피드로 치고 나가면 더 좋아요. 밖으로 빼서 무난히 와줄 겁니다. 1번 영웅볼트는 강축입니다. 네, 좋습니다. 1번 영웅볼트 민태민 의원의 자세한 설명 강축이다 추천해 주셨고, 민태민이요? 아니요, 김주원이요. 예. 그럼 갖다 붙일 만한도 또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마 우승번 쪽이 되겠고요. 최근에 페이는 뚜렷합니다. 1월 달에는 이제 거리에 대한 이 적응력 부족이 페인이었고, 2월 달에는 거의 뭐 사실상 걸음을 아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를 아예 풀어가질 않더라고요. 이 빈틈이 많았는데도 이 코스를 잘 잡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마필들한테 싹 다 양보를 하면서 이제 좀 대충 타는 느낌이 진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영웅볼트 제외하고는
우승 목적이 뒷짐지고도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당일 최저 배당 막건이 유력시되는 1번, 2번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최저 배당을 인정해야 될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우승 번쩍 최근에 두 번의 패인은 1월 달에는 장거리, 2월 달에는 얼레벌레. 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럼이 아껴졌다. 네. 1번은 못 이기더라도 후차권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전력이다라는 게 김주원 의원의 포지션 설명이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서두에 강력한 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번 영웅볼트 역시 강축이라는 판단입니다. 지난번에 후지가 진짜 후지게 탔어요. 완전히 후지게 타면서 강병훈 조교사가 정말 분통을 터뜨렸다는 게 후문인데, 이번 영웅볼트 아쉬움을 풀어줘야 되겠고, 이번 우승번 쪽 좋고 5번 로얄 빅토르가 조금 팔려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완벽한 어부질 입상입니다. 어부질 입상이고, 또 이번에 훈련 때도 유현명이가 너무 세다 싶을 정도로 훈련 강도를 높여버리면서 말 컨디션도 좀 지장을 줄 정도로 좀 무리한 조교가 아니었나라는 게 마방의 걱정스러운 멘트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아무튼 1번 영웅볼트는 강축이고 후차 우승권은 이번 우승 번쩍이더라 라는 내용 부산 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802등급 경주 모두 14마리인데요. 자, 이번 8경주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서울 1호 경마 중에 메인 승부처인데요. 여기가 지금 뻔한 인기마들 1번 리틀시스, 그리고 5번 이스트 글로리, 9번 리얼텐, 이렇게 세 마리가 지금 뻔하게 인기마를 팔릴 상황인데요. 이 세 마리 중에 믿고 때릴 말이 있습니다. 믿고 때릴 말이 있고 또 약간 불안하게 보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번 이스트 글로리는 웬만하면 믿고 갈 거예요. 현장에서 별다른 이상만 없다면 믿고 때릴 텐데, 지난번에도 58 달고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성적은 3차이였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1, 2등 한 그러한 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직선에서 당시에 진로만 막히지 않았으면은 58을 달고도 그 편성에서 왔을 말이 5번 이스트 글로리고, 이번은 59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이미 장거리까지 경험해봤던 마필이고, 그야말로 조씨가 최근에 완전히 걸음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5번 이스트 글로리는 온다고 보고 있고, 자, 인기마 1번하고 9번인데요. 둘 중에 한 마리는 불안한 인기마로 자를 겁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마리, 나머지 한 마리는 받쳐만 가면서 5번에 때려붙일 만한 말이 있는데요. 아마도 종합적 완전 백판 같아요. 지금 느끼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쏘는 말인데요. 팬들 눈에도 아니면 뭐 전문지라든가 뭐 예상가들 눈에 완벽하게 피해 있을 말인데, 그 말에 대한 내용과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사는 승부입니다. 5번 이스트 글로리를 사실상 믿고 때리는 승부, 붙여 때리는 아나짜리까지 준비했다, 이렇게 승부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승부의 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요일 8경주 같으면 후반전인데요. 후반전에 상황을 결정짓는 한 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기대감입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1400m입니다. 2등급 경주 14마리인데, 자, 이번 부산교차 5경주는 김주원 의원의 준비인 승부입니다. 그 승부의 변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민태민 의원의 시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말도 있고, 최근에 못 뛰고 있는 말, 그리고 최근에 안 뛰고 있는 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 참 재밌는 경주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가장 센 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 디퍼런트 디멘션인데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호나비군 승군전을 치르게 되는 마필인데, 뭐 이 말은 제가 뛰는 동안에 지금 한계점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뛰겠다라는 기대 심리만 자꾸 지금 엎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9번 디퍼런트 디멘션이 이번까지는 한 번 더 좀 선전할 수 있는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9번만 디퍼런트 디멘션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 5연승 가도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이 민태민 의원의 추천이었고, 뭐 저 역시도 9번 디퍼런트 디멘션 놓고 추천을 할 거고 또 막구까지 살 건데요.
이번 오경주를 준 메인 승부로 상당한 기대감으로 준비한 우리 김주원 의원의 승부의 변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역시도 뭐 9번마 디퍼런트 디멘션은 인정을 하고 승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데뷔전 때 인기 4위였을 때 뭐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거 다음부터 이런 배당 없다. 쌍승식으로 단승식도 말씀을 드렸죠. 단승식, 쌍승식을 모조리 다 때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구라를 했었는데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2등급 첫 출전이긴 합니다만 2등급 치고는 상대가 아주 강하진 않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무난하게 연승 행진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부는요 후차권입니다. 당일 뭐 팔릴 말이 몇 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번마 오웬스 포춘 쪽으로 어마어마한 인기가 집중이 되는데 오웬스 포춘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얘를 이겨버릴 수 있는 만땅의 조시를 보이는 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화필 쪽으로 사실상 배당 막건으로 승부를 들어갈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9번, 8번도 당일 깜빡이 배당이 유력시 되긴 합니다만 섭섭지 않게 좀 받쳐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누림수 그 복병마가 왔을 때 한구라 하는 게 이 승부의 포인트가 되겠고 이번에 잘 뛸 준비가 됐기 때문에 분명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막건으로 부산 오경주 한구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9번마 디퍼런트 디멘션 강축에 8번마 오웬 스포츠 정도는 살짝 받쳐놓고 네. 때려 붙일만 한 마리 준비했다. 때리고 맞히는 압축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배당도 짭짤할 것 같다라는 것이 김주원 의원의 승부의 포인트였고 뭐 9번 디퍼런트 디멘션 나올 때는 웬만하면 다 맞췄었던 것 같아요. 김주원 의원이. 네, 그렇죠. 배당이 없어서 문제였죠. 상당히 좀 인연이 잘 맞는 사대가 잘 맞는 말인데 느낌이 좋은 느낌으로 김주원 의원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부산 오경주 준메인 승부, 김주원의 준메인 승부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진짜 이게 목이 아파요. 그렇다고 말을 천천히 할 수도 없고. 네. 이번에는 김주원 의원이 좀 서두 좀 해요. 서울 구경주입니다. 좀 해요, 먼저. 제가 할까요? 예. 서울 구경주입니다. 이 국산 오픈 경기지사배 대상 경주가 되겠고요. 15마리가 출전하는데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예. 갑자기 또 애고 없이 시키니까 우리 또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우리 김주원이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먼저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제가 그냥 진행을 할까요? 예. 임승진 위원님의 관심만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구경주는 저는 당연히 6번 천년 동안이에요. 문세영 기수가 대상경주를 먹는 패턴을 보면은요, 딱 하나 걸리면은 우려 먹습니다, 아주. 작년에는 영산2를 갖고 연속해서 대상경주를 먹었고, 그 전에 무패강자였던가? 문가빈의 거? 옛날에. 그걸로 뭐 4번인가를 또 먹었어요. 근데 지금 6번 천년 동안 직전에 동아일보배에서 뭐 어린 나이 손목 비틀듯이 돌려버리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지사배 대상 경주도 6번 천년 동안을 위한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 정도로 짱짱한 사이즈. 타봤던 느낌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근성도 좋고 느낌 좋더라. 센 말이더라라는 게 문세영 기수의 또 기술 리뷰고 웬만하면 와줄 말로 6번 천년 동안 강력하게 좀 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승 후보인가요? 네, 우승 후보죠. 쌍인가요, 그냥? 뭐 대가리 팔린 말이니까. 민태민 의원. 요거는 저는 솔직히 현장에서 배당 좀 나오면 승부로 한번 때리고도 싶은 상황이에요. 뭐 6번 천년 동안은 천년 동안 인정해야죠. 인정하는 상황이고 글쎄요, 이거 한번 쌍도 한번 뒤집어서 사면 어떨까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7번 피노누아입니다. 자, 직전에 진짜 의심을 안 했어요. 천년 동안의 피노누아. 그 당시에 한 3배 언저리 배당이었는데 정말 대상 경주에 이변 없다. 능력 사이즈대로 딱 2마리만 뛴다라고 봤었는데 이 문제는
말이 피노누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박현우 기수가 문제였습니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탈 수가 있습니까? 나오려다 막히고 무리하게 참아버리고 직선에서도 어리버리. 이번에 그래서인지 마방에서는 박현우에서 이제 박으론 기수로 같은 박씨인데요. 하늘과 땅 차이죠. 승부사 박으론 기수. 예전에 대상용주를 박으론 기수가 먹은 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신세대. 그건 이제 패전 처리 좀 돼가지고 이제 그랑프리 나온 것까지 제가 기억을 했는데, 간만에 한번 대상경주, 트로피 한번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피노누아가 사이즈로는 1000년 동안한테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색하네요. 제가 진행하니까. 네. 예. 그냥 뭐 결론은 67 깜빡이 구도를 두 분 다 인정하시는 것 같네요.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뒤집어 때리는 쌍에 대한 메리트.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6번, 7번의 양강 구도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생략하고 부산 경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힘드네요, 이게. 자,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죠? 네. 네. 계속 말해야 되고, 계속 이 보조 맞춰야 되고, 와, 말하다 보니까 막 목이 아파서 제가 잠시 마이크를 이번엔 저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네, 김주원이한테 넘겼는데, 마무리를 좀 하고요. 네. 마무리를 하고. 우리 민태민이는 7번 피노누아. 아까 같은 출시여도 원준하고 범현이의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김주원이 해주셨고, 이번에는 우리 민태민 의원이 같은 박씨라도 의룬이와 현우의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 점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1000년 동안에 피노누아 이거 한 방 사놓고 정말 이 뒤로 까봐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말을 넣었다 뺐다 밖으로 넣었다 하는데 와 막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걸음은 남는데. 또 피노누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박으론 기수로 사실상 뭐 제가 봤을 때는 문책성 기술 교체 같아요. 너 안 되겠다. 박으론이. 그리고 피노누아가 이미 작년에 이 경기도지사배 때 1000년 동안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수문이가 1000년 동안에 못하게 되는. 그렇죠. 그 최상진 마주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졌던 어떻게 피노는 질 수가 있느냐. 문세영 바꿔줘라. 그렇게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두 마리의 치열한 우승 다툼 볼만하겠고 사실 나머지 변수는 뭐 거의 뭐 그냥 갓다리로 출전한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새 위원회 의견이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2000m 1등급 경주입니다. 9마리입니다. 걸출한 뭐 서울 부산 최강마 작년 2014년도 그랑프리 챔피언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부대로인데 야 진짜 얘는 진짜 어마어마한 애 같은데 이 개인대회임을 알았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대통령배 앞두고 보통 개인대 쪽이 좀 다치면은 말한테 좀 치명적인 하작거리가 생기는데 그걸 이겨내고 지금 뭐 그랑프리까지 이겨내고 그랑프리까지 먹고 또 일반 경주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번 6경주 경부대로가 출전하는 경주 민태민의 시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대로에 대한 설명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태양별하고 병합 훈련을 하는데 이건 뭐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경부대로에 대한 의심은 안 하겠고요. 후차권에서 좀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끼는 말들보다는 이번에 저는 이번 해발을 재밌게 봐요. 이게 원래 제가 2월 1일 날 비바에이스를 축으로 해서 요 해발 쪽으로 한 방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코너 도는데 저는 이제 비바에이스 자리 잡고 가길래 해발을 찾아봤더니 1, 2코너 돌 때 해바가 없더라고요. 그 무리 중에 없어요. 그래서 돌려보니까 이게 해바가 낙마를 해버렸어요. 코너를 도는 와중에서. 말 혼자 뛰면서 외곽으로 그냥 도망가면서 물 먹으러 갔죠. 집을 찾아갔는데 직전에는 차상현 기수 한 장이었습니다. 사실 승부 의지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벌마의 꿈이라는 강력한 도주마, 선행마가 이끌었던 타이트한 페이스에서 뒤에 놀다가 말았던 게 해바라는 말인데 그 이전에 12월 26일 날 오야마 기수와의 아주
찰떡궁합을 한번 맞춰봤던 말이고, 여기가 담양의 질주가 레이스 이끌고 뭐 무진장 따라가고 이 두 마리가 치열한 좀 선두권 끄는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 특히나 1군 중장거리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인 오야마 기수 해바가 이번에 임자를 한번 만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민태민연도 이번 경부대로는 뭐 더 이상 설명의 의의가 없다. 설명의 의미가 없다. 강대가리 놓고 후착 찾아먹기인데 이번 해봐. 지난 2월 1일 날 낙마했을 때 추천을 했군요. 네. 저는 웃었고 민태민연은 울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동급 차강의 비바에이스 50배가 나왔던 걸 잡았던 경주인데 민태민연은 또 울었었네요. 그 해봐. 오야마의 재기승이라면은 그리고 또 2000m의 경주 거리 특성이라면은 그리고 또 거리 경험 없는 선두권 마필들이 끌고 가는 선두권이라면은 잡아챌 수 있는 노림수 말이다. 이번 해바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김지원 형. 예, 저도 마찬가지로 해바를 적극적으로 추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를 막건 사야 되는 이유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1번마 담양의 질주는 무조건 선행을 받아야 돼요. 선행 아니면 자력 입상은 때려주겨도 없습니다. 거기에 5번마 무진장은 선행을 가기 싫어도 말이 한 바퀴 내내 끌어버립니다. 후지의 기수라 어느 정도 제어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말 자체의 습성이요. 누가 지 앞에 뛰고 있으면 그거를 못 견뎌서 끝까지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앞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코너 지점의 경부대로가 외곽으로 떠서 선두권을 빠르게 정리해 버리면은 올라올 말이 해바 내지는 동급 최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해바라는 말이 오야마 기수가 마필 특징을 잘 알고 있고 끄는 걸 잡아가면서 추입 탄력을 제대로 뽑아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야마 기수가 올라탔다라면 뭐 적이만장의 제대로 된 승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김지원 의원도 이번 해바를 후차권에서 강하게 추천해 주셨고 저는 3번 동급 최강이에요. 물론 해바하고 같은 이제 습성의 레이스를 펼쳐야 되는데 지난 2월 1일 날 뭐 잡았던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이번에는 김용근이고 해바도 좋지만 저는 3번 동급 최강까지도 같은 배팅권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바 양쪽 전문위원이 해바라고 그러니까요. 해보시고 저는 3번 동급 최강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부산교수 6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10경주가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요. 보니까 박우릉 기수가 아까 경기도지사배 때 우리 민태민 의원이 대상경주를 먹었던 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얘가 꼽았대요. 글라이드 투 델레스 가지고 한번 들어왔어요. 99년도에. 추입으로 겁나게 날라왔던 거예요. 스트라이크 테러하고. 오케이. 근데 글라이드 투 델레스가 선행마였거든. 네, 근데 그렇죠. 그걸 추입으로 해서. 그만큼 또 박우릉 기수가 이 수습 기수 때부터 야물딱진 모습을 좀 보였던 상황이고 99년 이후에 대상경주하고 인연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예전에 다음 개가 세강자가 그랑프리 먹었던 99년도였어요. 그때가. 그때 이제 예시장 가가지고 끝번이잖아. 신세계 뭐죠? 신세대. 이름도 까먹겠네. 그래서 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지 말라 그러더라고. 박우릉 기수가. 그때 이제 보면서 박우릉 기수가 그 이후로 제가 대상경주 탄 것도 거의 못 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99년이면 2015년 16년 만에 지금 경기도지사배 타이틀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문세영 기수랑 치열한 우승 다툼. 아무튼 뭐 아까 구경주 얘기입니다만은 볼만하겠다. 뭐 그런 의혹까지 감안한다면 볼만하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10경주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1400m 1등급 경주입니다. 13마리입니다. 1군의 센 말들은 다 빠진 것 같아요. 1등급의 고만고만한 좀 덜덜한 편성 같은데요. 이 덜덜한 편성에서 호랑이 없는 데서는 누가 왕인지 먼저 민태민연의 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1400 핸디캡 출마 등록한 거 보고 그냥 왔다 정도로 좀 세 보이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제 팬들하고 함께 1호 경마를 붙어 본다라면은
1월 후반부는 박으론 기수의 동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랑프리란다. 경기도지사배 트로피 시상대 갔다가 바로 주로에서 기승하겠죠. 천마라는 말이요. 이게 진짜 이 사대가 안 맞는 게 8월 30일 날 1300 깡바닥에서 끌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다이샨하고 뭐하고 한번 한 방으로 때려 박았던 그런 레이스였는데 이 천마가 아예 의지도 없이 그냥 대가리를 쳐버렸습니다. 57 달고. 그래서 이 말이 그 이전에 앞에 가다가 각지를 바꾸면서 이제 추입으로 탄 거였는데 이 레이스가요. 뭐 선 로들리를 비롯해서 초반에 좀 북적북적 할 겁니다. 천마라는 말이 스피드가 안 나오는 말도 아니고 최근에 이 말의 능력을 뽑아내지 못하는 안장들이 탔기 때문에 센 놈들 만나면서 무너진 건데 비록 57까지 올라갔지만 박으론 기수, 적임 기수 안장의 판성이 워낙에 약하고 또 1400 강점 보일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번 천마의 라스트 추입 제대로 통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트매니언의 관심 많은 이번 천마 호랑이 없는 이 덜덜한 편성에 천마가 대가리다. 추천해 주셨고 김조은님. 예, 11번마 다이샨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 형제마방에 있었던 새로운 비술이라는 그런 마필이 있었는데 한 바퀴 내내 좌구보만 씁니다. 한 발로만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는 택도 없겠다 했는데 새로운 비술은 체력이 이 장사 같았던 말이라 결국 장거리도 극복을 했습니다. 다이샨도 물론 2300m를 극복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엔 레이스가 워낙에 느리게 흘러갔기 때문에 한쪽 발만 뛰면서도 힘한 바위가 됐던 거고요. 나머지 경주들은 택도 없죠. 자, 이번에 적정거리 1400m를 줄여놨고 토요일 마지막 경주에도 왕대 가지고 이 정평수 기수가 멋지게 입상을 차지했는데 이번 주 일요 마지막 경주도 충분히 정평수 기수가 2차 간에는 꽂아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번마 다이샨 김조은 연의 추천마였는데 2군 시절에는 천마보다 더 평가를 받았던 마필이에요. 예, 그때 아까 뭐 천마 날라오면서 막건 깨졌다고. 예, 저도 천마가 와서 이 다이샨 가지고 그 한 방이었는데 뭐. 그래서 다이샨의 클린업 조이. 예, 클린업. 클린업 조이 다이샨을 까고 들어가서 쌍까지 깠는데 거기서 이제 천마가 날라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인기 모았던 클린업 조이는 진짜 요즘에는 완전히 이제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답이죠. 토요경마 때 터프인하고 맞다이를 그건 들 정도로. 클린업 천하고. 그건 천하. 클린업 조이는 지금 발주 안 돼가지고 나오려다가 못 나오는 거 과천대가 막. 아무튼 예. 아무튼 그거 뭐 네. 또 짚어야 야 그냥 거기 큰 벤지야.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아무튼 그 다이샨을 김조은 의원의 추천마로 2번 11번 깜빡이 같은데요. 추천해 주셨고 여기가 지금 앞에 갈 말이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6번마 썬너들리하고 9번마 플리스 스킵 간에 선행 트라이가 지금 한번 붙어갈 것 같은데 6번 썬너들리 같은 경우에는 부담 중량은 좋아 보입니다만 말 자체가 약한 말이에요.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되는 반면에 9번마 플리스 스킵은 조금 오버를 해도 앞에만 가주면 이번 1400에서 충분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좀 바꿔줬으면은 9번이 6번으로 가고 6번이 9번으로 왔으면은 9번마 플리스 스킵을 이번에 좀 세게 좀 노려봐야 되겠다 했는데 번호가 바뀌어버렸어요. 좀 짜증은 나는데 아무튼 선행 변수로는 9번마 플리스 스킵을 모처럼 만에 한번 추천드리면서 2번마 천마 에라나 다이샨 동반 입상 가능성에 선행 변수를 좀 찾아보자 라는 쪽으로 마지막 경기 정리를 하면서 3월 29일 일요일경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산경마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길어지는데 뭐 여러분께 지루하시지 말라고 중간에 또 제가 김주원 의원한테 마이크도 넘겨보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희는 현장에서 더욱더 압축된 마번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